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하나 좀 유명한 재밌는 주식 짤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궁에 이제 원래 양쪽 눈에 안대가 있는 건데 안대가 두 개죠. 이거 보고 처음에 이제 빵 터졌었는데 눈을 가리고 장투를 해라. 아예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 어니님 짤 보셨었나요? 전 처음 봤습니다. 눈을 가리고 관심법을 쓰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일단 관심법도 써야 되고 보면 안 되고. 뭐 보면 팔고 싶으니까 눈을 가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장투할 때 계속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 실현하고 싶어지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손절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계좌를 개설해서 그냥 사놓고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정말 농담 아닌 진담처럼 이렇게 얘기 많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진짜 농담하고 훈련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실제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이게 그냥 진짜 농담처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계선에 있는 얘기다 이런 건가요? 실제 훈련을 눈 가리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훈련으로 극복해야 되는 영역을 훈련하느니 눈을 가려버려라. 이렇게 좀 편한 방식으로 농담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이 영역이 훈련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영역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요, 이게 이제 주식에 관련돼서 업으로 삼는 분이라던가, 뭐 투자자 잘하는 뭐 슈퍼개미 뭐 이런 분들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장이 되게 힘들 때 그냥 진짜 의도적으로 장을 안 본다. 막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눈 가리는 거랑 크게 또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니님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어니님도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 짤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일단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비호감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을 굳이 봐서 스트레스 받느니 잠깐 시장으로부터 시선을 회피하고 좀 지나가도 큰일 안 생긴다, 시장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주세요, 이런 의미의 시장 보지 마세요 이 말과 정말로 눈 가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기도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짤은 장투라는 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3, 4개월 이런 걸 가지고 장투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10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텐데, 그동안에 시장을 아예 안 본다, 항아리에 묻어두듯이 해놓고서 안 본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실 그냥 장기간의 도박인데, 근데 어니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아닌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여전히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약간 장투라는 거에 앞서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부터 좀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이미지가 정말로 많은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각자의 생각을 자극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주식이든 그냥 지금 괜찮은 주식을 하나 사두고서 진짜 눈 가려버리고서 아예 묻어버리고서 한 5년 10년 지나게 되면은 알아서 수익 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주식도 그만큼 많습니다. 물론 사두고 10년 지났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주식들만 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10년 동안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10년 뒤에는 그 주식이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해 있는 주식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고 그냥 안 보고 묻어두면 알아서 올라간다, 이 생각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과연 투자인가 라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서 안 보고 묻어두고 이거 장기 투자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투자냐 아니냐의 갈림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스타일로 그렇게 장기 투자를 지속하고 계속하잖아요. 여러 개의 종목을 포트를 구성해서 그 스타일로 장기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와 투자가 아닌 것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보고서 투자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고 제대로 계속 관찰하면서 하면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언니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기준점을 딱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 그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례적이거나 운으로 얻어 걸렸거나 그런 거라면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기준점을 이제 그렇게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걸까요?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고 막 10년, 20년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도 결론은 결과적인 거에 따라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그냥 스스로 채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도 보여지는 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서 10년 동안 또는 10년 너무 길면 한 3년 동안 매일 보면서 주가가 등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정하게 계속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걸 못할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가려버려라, 그게 장기 투자다, 이런 유머로 나온 짤인 것 같은데 둘 다 아니죠. 이렇게 눈을 가린다고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진짜로 뭐 참 꼰대 같은 얘기지만 시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언니님도 의도적으로 좀 약간 안 보는 노력을 한다라고는 하셨잖아요. 안 본다는 게 그 순간적으로 굳이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잠깐 시선을 돌리는 거지, 몇 달 동안 안 보고 이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었고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오늘 좀 뭔가 특별하게 좀 그런 변동성이 좀 심해진 날이다, 하방 압력이 강한 날이다, 이럴 때 이제 굳이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걸 뭐 팔어 말어, 뭐 더 사, 막 물을 계속 더 많이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는 좀 그냥 건너뛰자는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안 볼 수 있다의 정도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장기 투자가 아니라 수급주 스타일의 매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를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장기 투자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의도적으로 그냥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시간 동안에 굳이 그거를 디테일하게 과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제 장투를 하려고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뭐 위든 아래든 갑자기 막 수급주의 형태로 갑자기 좀 변질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죠. 장투하려고 했다가 그냥 단타 칠까? 빨리빨리 그냥 매매해서 그냥 수익 그냥 내고 끝내버릴까? 유혹이 되게 많고, 하락할 때는 이거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빨리 걷어내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장투하려고 그랬다가 생각을 바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보면서 그냥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안 보고서 그냥 처음 생각 그대로 장투를 이어가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눈 가리고 장투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의 판단에 있어서 안 보느냐 보느냐가 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을 계속 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런 거죠. 그래, 나는 이거를 안 볼 거야. 근데 한 30% 가면 팔겠어. 아니면 100% 가면 팔겠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존버를 하는 거죠. 안 본다는 분들의 심리는. 그게 저희가 말하는 원투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투가 그냥 안 보고 시간 오래 끌고 나면은 잘 될 거야, 이런 스타일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장투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을 적당히 과몰입하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판단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은 더 길게 느려뜨려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판단을 하는 이 영역이 어쩔 수 없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 카카오가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좀 언급을 가끔씩 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2000년대부터 해서 2000년부터 20년 동안의 차트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였거든요. 물론 주가 변동 이 폭은 꽤 큰 편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좀 짧게 보면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2020년 중간까지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물론 이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이제 내가 눈을 감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면 그러면 장투 성공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해? 라고 이제 실제 종목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인가, 실제로 어떤 느낌인가,
언니님이 생각하는 이제 장기 투자는 어떤 건가 이걸 케이스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방금처럼 말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주식 초보자시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집 자체가 차트의 그림을 보고서 다 지나간 결과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너무 쉽게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실제로 장투를 이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데서 내가 속해 있었다면, 아니면은 내가 이런 데서 잡았을 때 여기에 내가 속해 있던가, 아니면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면은 별표에 들어갔습니다. 자, 1번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2번 상황을 맞고 3번 흐름이 보여줬다가 4번 흐름에 직면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그러면은 2000년도에 들어가서 2005년도에도 하락 중인데 이 1, 2, 3, 4 사이클 동안에 난 장기 투자할 거야 하고서 저거 있는 그대로 이거 나중에 먼 훗날에는 5만원 10만원 될 거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서 믿음의 영역으로 버티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있겠지만 그분은 아까처럼 그냥 눈을 다 가리고서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겠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거 아예 그냥 어차피 이 돈 필요한 돈 아니고 상속시켜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묻어둔 돈 아니면은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 버티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것도 여러 가지니까 이제 원인이 말씀하신 건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진짜로 애초에 부담 안 되는 돈을 넣어서 이게 마이너스 50이 되든 마이너스 70이 되든 진짜 애초에 그냥 상관없는 정도로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 그냥 나중에 상속시키죠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여기에 의미 있는 투자금을 넣어서 이런 상황을 겪어서 5년이 흘렀는데도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죠 사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겠죠. 여기서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자가 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장기 투자자 분들조차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때까지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이 시간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 사이에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설령 시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럼 뭐가 장기 투자인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 시간 동안에 필요한 기둥들을 세워준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프로 장기 투자자들도 긴 시간 덩어리를 보유하면서 이어가는 건 맞지만 그 사이에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러한 변화를 줍니다. 저는 그게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뭐 30년이든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리터치를 해주니까. 근데 그러한 관리가 들어가지 않은 단순 존버 있잖아요. 시간을 단순 존버 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에 대한 그냥 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를 선택했다면 맞춘 거겠죠. 맞췄으면 장땡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 다음 투자는 뭘 할까요? 여기서 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뭐 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뭐 펀드 같은 거에 자산 포트폴리오 내역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카카오를 편입시키고 있는 그런 펀드에 카카오 비중이 그냥 주구장창 그대로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뭐 이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비중을 더 담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중이 좀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요 어딘가에서는 단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뭔가 단기적인 차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 비중을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손실 방어를 위해서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쉽게 하려다 보니 그냥 이때 사서 이렇게 버티고 이때 팔면 하수고 뭐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그냥 가버리면 이거는 뭐 고수다 뭐 이런 식의 논점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애초에 좀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개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주식을 하는 행태가. 근데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펀드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거죠. 네, 이게 오르던 떨어지던 관리가 돼야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거고, 버틸 수 있어야 훗날의 상승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컨트롤 능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거고, 컨트롤 능력이 매매를 통한 컨트롤 능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습니다. 자산을 어떤 식으로 투입시킬지 배분에 대한 컨트롤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인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정도 어느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고 수익 내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이제 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 해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뭐 몇 배 가는 거, 이거 지금 카카오는 그리고 애교죠. 1년 동안에 10배 가고 막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크게 슈팅하는 구간에서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아, 그래서 이제 쉽게 팔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눈도 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별표에 사서 눈 감고 V자에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이 V자에서는 왜 눈을 안 감나요?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감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감고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은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어보죠.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을 감는 게 투자에서 절대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눈을 감는 거는 자신이 어떤 판단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인 거고, 가끔 이제 프로들이나 어떤 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시장 보지 마세요, 이 얘기는 그날 순간적으로 그냥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지금 흐름상 과몰입 안 해도 됩니다, 요 정도의 의미에서 시장에서 잠깐 떨어져서 심호흡하고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셔라, 이런 정도의 의미이지, 흐름 자체에서 눈 감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더 올라가는 행복한 상상 해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런 크게 상승하는 종목에서도 결국에 필요한 거는, 저는 결국엔 같은 맥락에서 관리 능력인데, 이 관리 능력이 여기서는 드리블 같은 형태로 뛰겠죠. 그러니까 내 보유 물량의 비중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이 안에서 드리블을 해 나간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홍길동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잘 걸을 줄 압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잘 걸을 줄 안다는 거는 평지도 걸을 줄 알고 오르막길도 걸을 줄 알고 내리막길도 걸을 줄 알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평지는 걸을 줄 아는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걸을 줄 모른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균형을 맞춰서 걸을 줄 아는 사람은 오르막, 내리막, 평지 다 걸을 줄 압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는 똑같아요. 그거는 좀 스타일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내리막에서도 템포가, 호흡이라고 할게요, 호흡이 짧아요. 평지에서도 이 박스 하나에서 호흡이 짧습니다. 오르막에서도 호흡이 짧습니다. 굳이 따지게 되면은 단거리 달리기나 단거리 워킹을 더 좋아한다, 요 정도고요. 이거를 그러면은 길게 빼고서 늘려야 된다, 이 말인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는 스타일의 영역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계좌 운영의 매매를 조금 짧은 호흡으로 끊어내는 사람들은 이거를 포기하는 게 맞아요. 짧게 호흡하면서 이거는 이거대로 먹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결이 다릅니다. 매매 자체의 결이. 그래서 다른 영역이다를 인정하는 게 좋고요. 근데 짧은 건 짧은 거대로 잘하고 싶고 긴 건 긴 거대로 잘하고 싶은데요,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매매를 자신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무조건 유연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짧은 건 짧은 거대로 하고 싶고 긴 건 긴 거대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 다양한 매매를 경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긴 것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네, 그럼 눈 가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가 갈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쵸. 눈 가리고 가보고서, 그러면 눈 가리고 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와 있는 것들 만나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은 경험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서 눈 가리고 여기 온 것만 생각하는데, 사서 눈 가렸더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눈 가리면 안 되는 거다. 만약에 여기에 나는 저런 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결과적으로 눈 가리면 안 되는 거네? 그럼 긴 걸 한다 그럴 때 눈을 안 가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긴 호흡으로 할 때 내가 눈을 안 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긴 호흡으로 할 때 눈을 안 가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막연하긴 하네요. 그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샀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데서 무엇을
어떤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선택을 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하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냐 이런 정형화된 공식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점에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 팔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면 길게 긴 호흡으로 할 거니까. 근데 이런 뭔가 특정 뭔가 변화가 생기는 이런 지점이 되면은 팔아야 되나? 여기가 팔아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나는 안 팔고 싶지만. 그래서 안 팔아도 되는 이유를 좀 알면 들고 가고 싶은 거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면 나는 길게 가고 싶지만 여기서 잘라내고 떨어지는 거를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그때그때 내가 안 팔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잡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라는 그 얘기이죠, 사실. 네. 근데 그 생각 이면에는 이것도 있어요.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꺾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과 생각의 질문에는 하락하는 거 용납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상승한다면 저는 그 상승은 먹고 싶어요. 이거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하락분을 반납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상승은 먹고 싶습니다. 이건데 여기엔 답 없어요. 이 상승을 먹기 위해선 이 하락분을 거는 겁니다. 이 하락이 나온다면 나는 감내하고 감수하겠어. 내가 상승으로 만들어낸 수익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 이상을 묻고, 수급주 스타일로 말하면 묻고 더블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원론은 비슷하죠. 리스크를 묻는다면은 내 원금을 묻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묻으세요. 그 리스크는 걸어볼만 합니다. 그냥 이 원론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진짜 못해요. 만약에 수익으로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100만 원도 자기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 100만 원에서 플러스 7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럴 때. 네, 이제 기준치가 숫자 자릿수가 달라졌어. 용납할 수 없어. 나 30만 원 잃었어. 이거 150만 원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보고 하는 분들이 막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억 같은 거 2억, 3억 이렇게 넣었다면 이런 데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정말 크긴 크거든요. 3천만 원이 막 1,000만 원 되고 막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너무 아파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 하락분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 심정 자체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걸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걸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면. 네. 이거를 이런 상황, 이 숫자의 변화를 허용할 수 있다라면은 기노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숫자의 변화를 허용할 수 없다라면은 커트를 쳐야죠.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아름다운 것만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플러스 된 거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까지 감내해 가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선을 정하긴 해야 돼요. 플러스 100에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차트를 봐서 그렇지만 여기서 실제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주가 흐름은 여기까지 가서 플러스 100을 찍었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 0에서 플러스 100이 됐었을 때 0으로 돌아오기 전 강보합 부근 어딘가에서는 커트를 쳐줄 수 있는가, 이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막 100, 200, 300 이런 걸 봤다가 0에서 커트 친다는 건 진짜 그거는 환장할 노릇일 거인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표가 이렇게 계속 길게 보는 거라면 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필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리스크로 걸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수익을 리스크로 걸어서 그 수익을 다시 묶고 더블로 가고 이런 트라이를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주관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플러스 100만 원도 내 돈이야. 이게 떨어지는 거 난 용납을 못해. 플러스 100을 봤었는데 플러스 10에서 포지션을 일단 빼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지. 그럴 거면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투자는 그냥 결국에는 홀짝으로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를 수용한다는 전자에서 보면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네.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 주식은 종목이네 라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이해가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긴 해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죠?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대신에 하나가 더 있어요. 본인이
분이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가는 종목에서도 나는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차트에서 어떻게 수익을 못 만들 수 있나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투자를 사용하던 간에 그 투자를 이행하는 자기 자신이 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종목 선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알 것도 같은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친구가 여기서 한 3천만 원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주식 생처분데 그냥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 돈이 거의 1억 됐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신기한 거지. 그리고 좋은 종목 사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들고 갔더니 1억을 벌었네. 그럼 이제 친구 얘긴데 이제 만약에 그 친구가 본인이라 그러면 이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언니님이 말한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앞서서 한 말이 다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단편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냥 당장에 옆에서 누군가가 로또 2등 되고 아니면은 복권 당첨해서 몇 천만 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해도 몇 천만 원 벌기 힘들다. 그걸 가지고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과연 비교 대상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로또랑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진짜 초보긴 하지만 3천만 원을 샀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이때 막 입절을 해야 되나 다 팔아야 되나 막 고민도 했을 텐데 어쨌든 마음속에서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뭔가 느낀 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이겨내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팔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러겠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순수하게 예입니다. 여기서 샀어요. 빠졌어요. 기다려야 돼. 왔는데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 계속 번뇌했지만 기다렸어요. 올라갔어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먹으려고 기다렸나 하고서 기다립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제자리 0으로 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고 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예제를 그래도 할 만한 데서 했었던 케이스인데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종목 상담을 받아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어려운 데서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져도 고민과 번뇌에서 기다리는 거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게 기다리면 과연 되는 영역인가? 기다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진짜로 극단적인 예외를 뒀지만 여기서 했었던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기다렸고 잘 기다렸어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잘 기다린 거고 여기서 언제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맞는가요? 첫 번째 고민이 시작될 거고 만약에 수익 실현까지 잘해서 진짜로 3천 가지고 1억 가까이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4만 원에 사가지고 2.5배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팔았어요.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로 이제 투자 끝인가요? 아니면은 이 1억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났어. 난 이제 주식 투자 안 해. 이러면은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게 맞고요. 대신에 그 사람을 투자자가 맞나? 아닌가? 이 부분도 좀 모호하긴 하죠. 근데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1억이 어떻게 쓰일까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대세 하락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땄었던 돈을 흔히 말해서 그 이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다. 이거를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언니님이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 나 지금 여기 지금 3천 넣어서 진짜로 실제로 1억 돼갖고 들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주를 퍼붓
붙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에서 뭐 팔고 나올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이제 감정적 거부감이 심해요.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 근데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간다 아닌다를 떠나서 3천만 원으로 1억 될 때까지 여기서 들고 있었던 사람의 심리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가정을 하고 물어봤지만 안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안 팔겠다. 나는 이거 이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옆에서 야 이제는 이쯤 되면 좀 팔아서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런 케이스에. 만약에 팔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양하다는 거는 무조건 수익만 계속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해를 꼭 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일단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게 건강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얘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비하하거나 진짜 저주를 퍼붓거나 뭐 나쁘게 왜곡하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 안에 그 안에 결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그림자가 뭐냐면은 상승을 할 때 수익을 내는 요 방식이요. 결국에는 하락을 할 때 돈을 잃는 이 방식.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되면 홀짝의 영역으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상승에 먹고 하락에 잃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먹고 적게 잃는다. 이 영역인데 이 조금 잃는다를 컨트롤하는 게 초보자일수록 미숙하다는 거예요. 빨리 손절하면 되지. 그럼 적게 잃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적게 잃는 거를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절을 조금 투박하고 느리게 하게 되면은 한 종목에서 크게 잃어버려요. 수익을 내는 거 대비. 이런 아이러니한 모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빛과 그림자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괜찮지만 이 행동 자체가 수익을 낼 땐 당연히 기쁘고 좋지만 매매를 지속하게 되면은 대세 하락에 걸렸었을 때 마이너스 손실금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생각한 거 이상의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 이 자체를 컨트롤 하려면 결국에는 상승과 횡보와 하락 이 자체를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근데 전달이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이 그래프를 놓고서 이 차트를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같이 투자하는 분들 많은 경우에 가격적 상승 하락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기업의 본질적인 면이잖아요. 이 기업을 내가 끝까지 들고 있을 만한 그런 상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판단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한층 더 심화된 얘기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 개인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정말 투자자로서 견디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로 따져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책 몇 번 보고 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간 주식 이거 하나만 딱 경험하고서 이 주식이란 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견디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냐,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저희가 가볍게 시작했죠. 사실 이거 보면서 장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쌍안대를 낀 궁예를 보고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요소가 들어가서는 결코 롱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런 수익을 만들어낸 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수익을 만드신 거는 잘하신 거지만, 이게 다시 이 이미지처럼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수익을 만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면에 분명히 암묵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좋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볍게 사실 이 짧으면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방송하죠 라고 시작했는데 진짜 되게 진지해졌어요. 원래 저희 찍은 거 중에서 거의 진지함으로 따지면 상급인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정답을 내려준다 막 그렇다라기보다는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저희를 통해서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고요.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주식비덕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서 여기 이제 위에 나오거든요. 저희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 저희 유튜브 보고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계셔서 어느덧 이제 2만 명이 넘게 됐네요. 여기에서 이제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요거 공지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저희가 또 이 카페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투자클럽. 그냥 오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뭐 소위 어디서 말하는 그런 리딩방, 종목으로 대박 내준다, 급등주로 뭐 한 달에 300% 수익 보장한다, 막 그딴 거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수익을 못 낸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리딩방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뭐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계속 PT 코치처럼 가이드를 해주면서 실제로 수익 내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해드리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근데 어닝님이 직접 해주시고 계신 거니까 만약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신뢰감이 쌓였다면 오시면은 더 많은 것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영상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플레이해 보시고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요 뭐 클럽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도 1년 반 정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공유할 테니까는 유튜브도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